허리 보통 아프시면 사실은 이 골반 뼈 위에 탁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보통 가운데 생각 많이 하시지만 이런 뼈 직접적인 부위, 무릎, 슬개골 바로 위 이런 데는 흡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에 고관절 같은 부위도. 안녕하세요, 통증 요정 김학조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무조건 그냥 아픈 부위에 붙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오실 때 실제로 보면 허리 아파요 그러면 뼈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뼈 위에 직접 붙이는 것은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스를 잘못 붙인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파스에 보면요, 약간 소염 진통 성분들이 발라져 있어요. 이런 화학약품들이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부위에 붙여주셔야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에 보면요, 척추 중앙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위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사실 시원은 하시겠지만 흡수는 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뼈를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기립근에다가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냐면 요 옆에 통통한 살들이에요. 여기다가 좀 붙여 주시면 요 통이 있을 때 흡수가 더 빠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관절도 지금 보면 이 뼈 위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흡수가 좀 더뎌요.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절 뼈 위에 딱 붙이는 것보다는 그 위에 통통한 부위 혹은 요 위에 통통한 부위, 이렇게 살이 많고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고관절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뼈 안쪽이나 어깨 통증도 보면 승모의 통증은 사실 승모에 이렇게 잘 넓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날개뼈에 통증이 있으면 이런데 어디가 아프니까 뼈 위에 척 붙여요. 그러면 사실은 흡수가 좀 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왕 한 장 붙이는데 효과가 좀 더 있고 흡수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뼈하고요, 날개뼈 사이에 근육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날개뼈 안쪽 어깨 통증에 사실은 상당수의 문제는 목 근육 의 문제입니다. 이 목 근육 자체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희한하게 승모랑 이 날개뼈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 직접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차라리 목 옆에 붙여주세요. 이 사각근이라든지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목도 시원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도 좀 시원하고 등 불편한 것도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이 아플 때도 뼈 바로 위에 센터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것보다는요, 허리처럼 뼈 중앙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이 통통한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 요 사이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좀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목 옆에 이 근육은요, 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우리 두통약 먹을 생각은 많이 하시지만 파스 붙일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목이 긴장도만 좀 풀려도 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파스를 목 옆으로 기립근에다 붙이시면 시원하고 통증도 좀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이런 부위도 사실은 손목 자체에 이렇게 붙이면 뼈가 있기 때문에 뼈 위에 직접 붙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손목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팔 위에 있는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의 원인은 팔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파스도 요 위쪽에 팔 근육에다 붙여주시면 흡수도 좀 빠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목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부위도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손가락 자체를 감기는 좀 어렵잖아요. 손가락에서도 제일 많이 고장나는 데가 어디냐면 엄지 둔덕 부위예요. 그래서 둔덕 부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니까 동그란 슬개골 위에다가 탁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사실 무릎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들은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 혹은 허벅지 아래에 있는 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에 사두 근육들이나 혹은 종아리 근처 혹은 이 옆에 살이 많은 부위에 붙이시는 게 무릎 통증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목 근처에 그냥 인대 근처에 붙이시는 것보다는요, 발목 위에 있는 정강이 약간만 올라오셔서 정강이 근육에다가 붙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통증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는 혹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루틴이 있냐라는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파스 붙이기 전에요,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되면 파스의 흡수도 조금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미온수로 샤워를 한다든지 좀 깨끗이 씻고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흡수가 잘 되는 부분
대부분도 그렇지만 얘를 한번 붙이고 있으면요,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붙이고 계실 텐데 그 사이에 여기가 지저분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피부 트러블도 조금 더 빨리 혹은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씻고 혈류순환을 잘 되게 한 다음에 붙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사실은 파스를 그냥 붙여놓는 것도 좋지만요, 해당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파스 붙이고 그 위에다가 공이라든지 혹은 사모님 혹은 남편분한테 이 사랑의 파스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흡수도 조금 더 잘 되고 효율적으로 좀 통증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사실 제 채널 댓글에 보면은 나는 발바닥 파스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데 왜 발바닥 파스 효과가 없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발바닥 파스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잡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하긴 합니다. 왜냐면 발바닥이 시원하면 전체적으로 좀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허리 통증이 좋아지거나 어깨 통증이 좋아질 확률이 물론 있긴 있겠죠. 발바닥이라고 하는 게 전신 통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직접 그 근처에 효율적인 부위에 붙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까지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냉파스, 온파스, 그리고 이제 주요 성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냉파스는 사실 멘톨 성분이 주요해요. 그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파스는 때로는 이제 캡사이신 같이 끈끈한 뜨거운 그 느낌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스는 이 안에 살리실산 메틸 같은 소염 진통 작용이 있는 화학물질이 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왜 차갑거나 따뜻하게 만드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 통증 게이트 조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군데를 내가 꼬집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통증을 좀 덜 느낍니다. 그래서 이 파스로 인해서 확 한 군데가 시원하거나 뜨거워서 그 느낌이 좀 강렬하게 느껴지면 내가 진짜 아픈 곳은요, 통증이 좀 줄어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위를 좀 다른 데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스는 통증을 조금 누겨주는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냉파스와 온파스를 어떤 식으로 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 통증이 생기고 나서 한 24시간 이내라고 하면 사실 차갑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파스도 냉파스를 좀 붙여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요, 통증이 생기면 약간의 염증과 함께 부종도 생기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차갑게 해주면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약간 마비된 것처럼. 그래서 통증을 좀 누겨주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갑게 해주는 게 더 좋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불편한 부위에 혈류순환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해야 치료가 훨씬 빨리 잘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말고 핫팩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파스도 좀 온파스, 핫파스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우리 몸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동전 파스 같은 파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이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붙여보면 얘도 한 몇 시간 동안 그 효과가 나거든요. 다만 이 붙이는 부위나 범위가 문제인 거예요. 얘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부위를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치면 산탄총 말고 스나이퍼처럼 한 군데, 한두 군데가 불편하다 그럼 집중적으로 좀 붙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넓게 여러 군데가 불편하다 그럼 산탄총 써야죠. 그래서 넓적하게 좀 넓게 붙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얘가 동전 파스 작다고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붙이는 파스에서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피부 트러블일 거예요. 파스 떼고 난 자리에 막 불긋불긋 알러지처럼 돋아 있거나 혹은 막 피부가 벗겨지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스에 보면 얘들이 여러 가지 성분도 있지만 이거를 붙여놓기 위해서 접착제 성분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부가 너무 얇거나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약해서 트러블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파스를 조금 단시간만 붙이고 떼시거나 아니면 붙이는 파스 말고요, 스프레이 파스라든지 이런 파스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우려, 뭐냐면요, 내가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일주일이나 붙였는데 이거 봤더니 오늘 수포가 생겼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스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친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붙여도 계속 아프다, 이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른 질병인데 모르고 계속 파스만 붙이고 있으면 병 키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보면 파스 다 붙여가지고 오세요. 며칠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3일 전에 붙였는데 이러시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붙여놓으시면 사실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이 파스는 8시간에서 사실은 많이 붙여봐야 한 24시간 정도 붙이면 어느 정도 얘가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2시간 붙여놨다가 떼서 어디다 붙여놔, 껌 씹다가 붙여놨다가 다시 씹는 것처럼 이것도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게다가 또 이제 위생의 문제라든지 혹은 트러블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릴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붙였다가 떼고 새 파스를 다시 그 위치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어떠냐? 물론 당연히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라고 하는 게 소염 진통의 효과도 있지만 자극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붙여놨던 자리에 그대로 뗀 다음에 다시 얘를 붙이는 것은요, 사실 그 온가의 자극을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효용성에선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향기 맡을 때 그 향기를 계속 맡고 있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덜 느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감각이. 근데 그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 다른 공기 쐬고 그 향기를 안 맡다가 다시 들어와서 맡아. 그럼 그 향기가 또 다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파스를 붙인 다음에 24시간 됐다가 떼고 다시 곧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사실 그 자리를 뗐으면 조금 한 몇 시간이라도 내버려 두거나 하고 다시 붙이면 조금 더 호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는 파스를 붙여야 되고 언제는 곧바로 병원 가야 돼?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통증 부위가요, 움직일 때 좀 땡기고 아파, 근육통이 있고, 그러면 이 파스 적응증이에요. 붙여놓으면 좋거든요. 시원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밤에 쑤시고 아파, 이건요 신경이 눌렸거나 다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파스만 붙이고 견디실 게 아니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통증이 내가 처음엔 여기가 아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스를 여기다 딱 붙였더니 여긴 좀 괜찮네. 근데 통증이 여기로 도망갔어, 아래로. 그래서 다른 데로 자꾸 번져. 이렇다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파스만 붙일 게 아니고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질병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는요,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파스가 의사는 아닙니다. 수술 이후에 파스 사용이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우리 3살 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파스 붙이는 거는요, 3살 뒀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파스를 물론 뭐 붙일 수는 있겠지만 수술 자국 근처에 덮어서는 안 되고요, 그 주변에서 조금 멀리 덮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파스를 좀 사용하시는 것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기립성 저혈압 겪으시는 분들, 만성 피로라든지 머리가 늘 무겁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자목입니다. 목 옆에 올라가고 있는 이 혈관이 원래 형태가 아닌 상태가 되면 빨대가 구겨지는 거랑 똑같아요. 장시간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1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런 일자목을 좀 줄이고 뇌 혈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마사지예요. 얘를 살살살살. 안녕하세요. 소소한 통증이 삶을 무너뜨리는 걸 너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통증으로 잃어버린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통증요정 하오림 한의원 대표원장 김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유 모를 피로감이나 만성 통증 혹은 만성 피로,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 혈류량의 저하입니다. 뇌는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뇌가 사용하는 산소량은 전체 2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좀 줄어서 산소 공급량이 조금 줄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요, 사람 많은 공간 이런 데 가가지고 산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품 나오고 피곤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보면 기립성 저혈압 겪으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끝까지 혈류가 제대로 못 돌면 그 순간에 약간 어지럽다든지 혹은 멍한 느낌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뇌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만성 피로라든지 머리가 늘 무겁다든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든지 혹은 자율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명이라든지 브레인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가 멍하고 불편한 거, 안구 통증, 메스꺼움,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뇌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뇌 혈류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영양물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자목입니다. 우리 목이라는 게 원래 생긴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C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 옆에 올라가고 있는 이 혈관이 바로 경동맥인데, 원래 형태가 약간 커브가 진 형태의 빨대인 거예요. 목이 일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펴져야만 일자가 되거든요. 원래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빨대가. 그래서 빨대 우리 먹다가 옆으로 구기거나 하면 음료수가 제대로 안 빨려 올라오죠. 비슷합니다.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머리로 혈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형태가 아닌 상태가 되면 빨대가 구겨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 혈류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장시간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자목이 그러면 왜 되는 것이냐, 우리가 늘 앞으로 뭔가를 숙이고 있어서 일자목이 되는데 목 주변의 근육 긴장도가 높아져서 일자목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목비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인데요, 귀 뒤에서부터 이렇게 목 앞으로 걸쳐져 있는 근육이에요. 얘가 짧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이 앞으로 당겨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비근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일자목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목이 일자가 될 때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비근 긴장이라는 것이죠. 일자목이 되면 이 목비근
삐끈이 다 긴장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일자목을 유발하는 자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자세입니다. 뭐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요. 대부분 다 이러고 계세요. 목은요, 원래 아까 C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이 일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은 뭔가를 들여다보거나 숙이고 있거나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정상 상태로 있어야 될 목 삐끈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목을 앞으로 당기게 되고 목 뒷면에 있는 근육들은 긴장도가 높아져가지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이런 자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PC. 사실 저는 진료를 하고 있지만 진료를 하는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차팅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 PC를 보거든요. 누구나 현대인이라면 PC와 스마트폰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목을 매일매일 일자로 만들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자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 혈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목 빗근 마사지예요. 보통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에서 보면 가장 큰 근육입니다. 목 빗근은요, 귀 뒤에 이 뼈에서부터 쇄골 앞쪽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힘을 줘 보시면요, 목 빗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사이에 가둘 수가 있어요. 얘를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꼬집듯이 하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실핏줄 터지실 수 있으니까 조물조물. 그리고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살살 문질러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 끝에서 끝 중간이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목젖 있는 위치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목 빗근이 풀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목이 이 형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주의사항이나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목 빗근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세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은 추천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눌러보면 아프긴 해요. 아픈 정도를 넘어서 꼭꼭 눌러서 멍이 들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목 빗근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집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막 꽉 빨래찌개 찝듯이 꼬집듯이 찝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온 곳이 시원할 정도라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목 빗근을 이렇게 이 두 손가락 사이에 짚고 좌우를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틈틈이 여러 차례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특히 이런 근육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긴장도가 더 높거든요. 최소 1분 정도 주물주물 이 부분 거울 보시면서 문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어진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푸석푸석하지 않고 붓지 않고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혈류순환이 좋아지면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전체적으로 젊어 보이죠. 바로 이렇게 되려면 어디를 마사지 해주셔야 되냐면 림프순환이 좋아지는 부분도 마사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림프 부분이 저류가 되면 아침에 많이 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혈자리는 바로 예풍이라는 혈자리인데요. 귀 바로 뒤에 보면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꼭꼭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1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풍을 마사지 해주시면 혈류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림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종을 좀 뺄 수 있고 전체적인 순환을 좀 좋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유양돌기를 따라서 딱 머리 뒤로 가보면 쏙 들어가는 온폭해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쏙 들어간 부분이 바로 풍지예요. 여기를 꼭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 부위는 일자목이 되면 팽팽하게 당겨지는 부위라서 여기 눌러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특히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기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글동글 1분 정도 마사지 해줍니다.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머리 위로 가는 혈류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좀 밝아졌네 하는 소리 많이 들으시겠죠? 풍지혈 바로 옆에 보면요, 천주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머리 뒤에 보면요,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 근육이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마사지 해주시면 풍지혈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견인력을 늘 가지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같이 마사지 해주시면 혈류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풍지는 온폭 들어갔거든요. 천주는요,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승모근이 들러붙는 부착 부위예요. 볼록 튀어나온 이 부위, 여기가 천주고요. 이 부위가 늘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힌 다음에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은 고정시킨 자세에서 머리를 살살 움직여 주시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백회혈입니다. 귀 끝에서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머리 꼭대기에서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백회혈이에요. 가장 꼭대기고요. 한방에서는 여기를 기중기라고 불러요. 특히 치질이나 이 몸이 깔아지는 증상이 있을 때 백회혈 자체를 마사지 해주거나 치료를 해주면 전체적인 기운을 끌어올려 준다고 하거든요. 두드려준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혈류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방적으로는 기운을 또 끌어올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톡톡 1분 자기 전에, 그리고 예풍, 천주, 풍지, 인형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젊어지시겠죠? 혹시 제2의 심장이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심장은 우리 가슴에 있지만 발끝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또 하나의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예요.
종아리 근육이 짱짱하게 제대로 일을 해주잖아요. 밑에까지 내려갔던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힘들이지 않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너무 물렁해져서 힘이 없어지면 전신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근력이 빠진다, 늙는다, 혹은 기운이 없다, 종아리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종아리 운동 틈틈이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뒤꿈치 들기예요. 사실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걷다 보면요, 신호등 불 바뀔 때 기다리시잖아요. 이때 잠시 뒤꿈치 들기 해주시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내리고 해주시면 하루에 사실은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설거지 하실 때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전신 혈류순환을 돕는 어마어마한 운동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생활습관 딱 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깊은 수면,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 세 번째는 아침에 따뜻한 차 혹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3가지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수면이 가장 중요한데 핸드폰 보면 방전되잖아요. 충전을 하는데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몸을 자는 동안 충전시켜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노폐물을 빼고 자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자는 게 중요한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보면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 보면 말똥말똥해져요. 지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블루라이트를 자기 직전에 보시게 되면 잠을 쫓는 거예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걸으셔야 돼요. 이 걷는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연세가 드시면요, 하체 먼저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좀 걸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몸 전체가 스탠바이가 안 된 상태예요. 조금 뻐근하기도 하고 근육도 뭉쳐있기도 하고 기지개 쫙 필 때 뻑적지근하잖아요. 근데 우리 위장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장도 스탠바이가 안 됐어요. 똑똑 노크를 해가지고 깨워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따뜻한 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음양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컵에 따뜻한 물 반, 그 위에 찬물을 붓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서 섞이면서 적당한 온도의 물이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적당한 온도의 물 한 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든 국화차든 따뜻한 차 한 잔 해서 위장관한테 똑똑 노크 해주시고 움직이고 또 식사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류순환을 방해하는 생활습관은 뭐가 있을까?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뭐도 먹고 있고 뭐도 먹고 있고 혈류순환 좋아지라고, 건강에 도움되라고 이것저것 드시고 계시는 게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드시는 것보다 안 드시는 게 중요하다.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빼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패스트푸드하고 튀김입니다. 너무 튀겨진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만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식사하시고 나서 빵 드시고 걱정되니까 다른 것도 드시잖아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추가를 해서 플러스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덜 먹는 거, 빼는 거, 이게 중요하다.